오늘은 과도한 외부 환경을 조절하고 피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 환경, 너무 추운 집, 과도한 한기, 과도한 습기, 과도한 건조 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풍한서습 조화, 즉 바람, 차가운 한기, 더위, 습기, 건조, 뜨거운 화기 등의 6개의 과도한 외부 기운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책기와 감기를 다루면서 차가운 한기가 많은 병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외부의 기운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너무 춥거나 찬 바람이 부는 곳에 사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한 곳에 사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균형 있게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갖고 있는 곳이 좋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과도하게 차가운 한기와 바람, 그리고 과도한 습기 등이 많은 병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물론 내가 건강하면 이런 외부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는 이런 외부 기운들이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과도한 한기, 바람, 습기 등의 외부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기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과도한 한기를 쐬는 것이 많은 병과 연관됩니다. 평소에 집이 많이 춥거나 우풍이 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한기를 받는다면 여러 질환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한기가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감기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질병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한기로 인해 두통, 어깨 통증, 목 통증, 그리고 중풍, 또 고혈압, 소화기 질환, 복통, 설사, 자궁 질환, 나아가서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등의 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와 하체의 질환들은 주로 차가워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하체의 질환들은 과도한 한기로 인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리나 무릎, 다리가 아픈 것은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한증이 많습니다. 병의 성질 자체가 차가운 한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허리나 무릎이 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사는 집에서 지속적으로 차가운 한기를 받게 되고 우풍을 맞게 된다면 허리 통증, 무릎이나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나 무릎, 다리가 아픈 분들은 집이 많이 춥거나 우풍이 많이 드는 환경이라면 환경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나 협착증, 그리고 무릎의 관절염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라고 해도 이런 내용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허리나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집에서는 한기와 우풍으로 손상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잠잘 때 추운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는 한기에 대한 저항력이 평소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잘 때 많이 춥고 우풍이 든다면 이것이 몸에 부담이 되어 여러 질환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춥고 우풍이 심한 집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잘 틀어서 방을 따뜻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라면 건강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오히려 결국에는 큰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습기 역시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는 곳이 습하거나 외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습기를 받게 되면
내 몸에 습이 많아지고 다양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습이 심한 환경의 예로는 지하실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습한 경우, 벽에 물이 새서 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물일하는 분들, 새벽 안개를 맞고 일하거나 낚시하는 경우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하에 살면서 한기와 습기를 많이 받았다면 이런 것들이 관절, 통증 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에 습이 많아지면 생기는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습이 많아지면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은 비가 오면 갖고 있는 병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허리나 무릎이 더 아픈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 몸에 습이 많아지면 오는 증상으로는 몸이 무겁습니다. 자꾸 눕고 싶습니다. 또는 잘 붓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관절 질환, 허리나 무릎 통증 등으로 잘 연결됩니다. 이런 몸의 습은 몸 내부, 장부의 문제로 인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외부 환경의 습기를 과도하게 받아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는 곳에 환경이 너무 습하거나 춥다면 환경을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환자분의 예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심한 허리 통증, 그리고 전신적으로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증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을 여쭤보니 잠잘 때 많이 춥고 우풍이 심하게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허리 통증을 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춥거나 찬 바닥에서 자고 나면 허리가 더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는 집의 벽에서 물이 새서 집이 습하고 벽에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이런 습기로 인해 허리나 다리의 통증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기와 습기에 모두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허리나 무릎의 통증 질환은 한기와 습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허리나 무릎 질환은 춥거나 비가 오면 더 심해지는 한증과 습증이 많습니다. 이분은 저와 상담을 하시고 잘 때 추운 환경을 피하셨고 또 마음을 먹고 벽에 물이 새는 것 등 집을 고치는 공사를 하셨습니다. 치료와 더불어서 사는 환경을 바꾸신 후에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신 환자분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많이들 놓칠 수 있는 관점입니다. 이런 경우 허리나 다리를 고치기 위해 열심히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으면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집의 환경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무겁고 허리 다리가 아프며 여기저기가 아프신 60대 후반의 어머님이십니다. 이분은 몸에 습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곳의 추천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몇 번씩 수영을 하셨습니다. 수영을 통해 몸이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습이 심한 분이 수영장에서 습기와 차가운 한기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받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이라면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갖고 있는 병의 특성이 습이 심한 경우라면 수영장에서 지속적으로 한기와 습기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 후에 수영장을 일정 기간 끊어보시도록 권유하였고 수영장을 끊었더니 여기저기 오랜 기간 쑤시고 아프던 것이 꽤 극적으로 호전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본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몸이 시린 분이셨는데 수영장을 다니고부터 시린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운 환경, 습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건조한 환경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에 히터를 많이 틀면 환경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도한 외부 환경을 피하거나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